화장품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이제 시리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5편이 돼 있습니다. 5편에 자외선 차단제도 화장품이니까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면 햇빛을 노출한 피부와 옷에 가려져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피부의 노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햇빛을 노출된 피부에서 생기는 피부 노화를 우리가 광노화라고 하고, 옷에 가려진 피부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자연 피부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노화와 자연 피부 노화를 비교해 보면 광노화된 피부, 즉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관찰되는 피부 노화는 더 심하고 그리고 더 일찍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노화는 자연 노화 더하기 햇빛에 의한 노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자외선을 철저히 피해 다녀라. 왜냐하면 1급 발암 물질이니까요. 그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특히 피부색이 하얀 사람에서는 그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발생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철저히 피해 다니고 차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는 것은 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엔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권장한 사항이니까 자외선은 철저히 차단하는 게 좋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면 혹시 비타민 D가 부족해질까 봐 염려가 돼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서 비타민 D의 부족이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보충제 형태로, 알약 형태로 일주일에 2~3알 비타민 D 알약을 먹고 혹시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를 따르자면 내가 오늘 비타민 D가 부족할 것 같아 해서 일부러 햇빛을 쬐이는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가 걱정이 되시면 보충제 형태로 보충하는 게 좋고요. 자외선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자외선이 우리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 결과 몇 편의 논문으로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햇빛을 보면 피부에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고, 피부에서 만들어진 코르티졸이 혈액 내로 흘러 들어가서 혈중 코르티졸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고 자외선을 받으면 혈중 내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코르티졸이 뇌로 들어가서 뇌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라는 부위에서의 신경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오래 심하게 받으면 해마에서 신경 합성을 억제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늙고 피부암이 생기는, 피부에 국한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피부에서 생성되는, 자외선에 생성되는 코르티졸이나 다른 생리활성 물질에 의해서 뇌의 신경 합성을 억제해서 우리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 머리가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논문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 외국 매스컴에도 많이 이런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을 꼭 차단해야 되는 오늘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피부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99세까지 건강하게 살 때 우리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스마트한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외에도 밖에 나갈 때 양산 쓰고 그늘을 찾아다니고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해서 인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방법 에서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만든 자외선 차단제 ABH+ R 선스크린 가져왔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SPF 라는 글씨와 함께 옆에 숫자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PA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플러스 표시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SPF라는 거는 선번, S는 선번, 일광 화성을 얘기하는 거고, P라는 거는 프로텍션, F는 팩터, 그러니까 일광 차단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은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고 자외선 C가 있는데, 자외선 C는 오존층에 걸러서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존층에 다 흡수돼서 우리 피부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외선 A와 자외선 B는 우리 피부에 도달하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중에 자외선 B는 피부에 화상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화상을 일으키는 거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 즉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 SPF입니다. 그래서 SPF 일광 화상 차단 지수, SPF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50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실 때는 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보시고 SPF가 50 플러스 이상인지라고 써 있는지 보시면서 써 있으면 그걸 구입하시면 되고, PA라는 거는 Protection of UVA입니다. 그 UVA,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써 놓은 건데 PA라고 돼 있고, 플러스 표시가 하나, 둘, 셋, 4개까지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PA3 플러스까지 표시를 허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PA 이후에 플러스 표시를 4개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인제 구입하실 때는 SPF 50 플러스라고 써 있고 PA가 3 플러스 이상 3개 또는 4개가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자외선 B도 충분히 차단하고 자외선 A도 충분히 차단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다 하는 것을 알고 구입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확실하게 발라도 100% 자외선을 차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양산도 쓰고 그늘로 피해 다니고 자외선 차단제들을 철저히 발라도 우리 피부는 자외선의 일부가 피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도달하면 그것이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 활성산소가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적 손상을 막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능이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요. 또 자외선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증 노화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직접 하는 그런 효과 더하기 미처 차단하지 못한 자외선이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피부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그런 항염증 물질, 항산화 효능이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제가 만든 이 R 선스크린에는 황금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능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이 성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기자차 성분, 그러니까 유기라는 건 탄소 이 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자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기자차 그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기자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가 좋아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만든 ABH 플러스 R 선스크린은 이 유기자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고요. 또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징크 옥사이드 라는 성분이나 또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징크라는 게 이제 메탈 성분이잖아요. 징크, 아연이죠. 그다음에 티타늄, 이것도 다 메탈 성분이잖아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그 메탈 성분을 잘게 이제 알갱이로 만듭니다. 그 알갱이의 사이즈가 200 나노메타에서 500 나노메타의 비교적 큰 그 파티클, 그 사이즈의 알갱이로 만들어서 그걸 바르면, 우리가 쇳가루를 여기 메탈을 바르니까 쇳가루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외선이 쇳가루에 반사돼서 피부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반사돼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그 크기가 200 나노메타에서 500 나노메타 사이즈의 크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메탈 그 성분을 이렇게 바르면 허옇게 백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면 흡수가 되지 않고 허옇게 백탁이 남기 때문에 마치 얼굴에 흰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허연 거를 남은 상태에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 미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그 백탁이 심해서 어 일상생활에서 바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잘 못 바르게 되는 거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흡수되거나 해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문제는 초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백탁을 줄이기 위해서 무기자차 그 성분의 크기를 10 나노메타에서 100 나노메타까지 사이즈를 줄인 나노화시킨 그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의 크기는 200에서 500 나노메타 정도 커야지 흡수가 되지 않는데, 10에서 100 나노메타 사이즈로 나노화시키면 그 크기가 작아서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탈 성분이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에도 축적되고 또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도 갈 수 있어서 나노화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일단 흡수되면 그 메탈 성분이 분해도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화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되지만 백탁이 덜 남는다고 광고하는 거는 사용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유기자차 성분은 이제 유기 성분으로 되기 때문에 바르면 백탁도 없고 발림성도 아주 좋고 흡수도 그렇게 한두 성분은 흡수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흡수가 되지 않고 피부에 겉에 피부를 덮고 있어서 밖에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대부분 백탁도 남기지 않고 발림성도 좋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자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가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입을 하셨으면 이제 바르셔야 되잖아요. 바를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는 양입니다. 바르는 양이 피부 면적 1cm, 1cm, 가로 세로 1cm, 즉 1제곱센티미터당 2mg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라야만 이 SPF 50 플러스, PA 3 플러스 이런 걸 측정할 때, 이런 효능을 측정할 때 식약처에서 바르는 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피부 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야 이 자외선 차단제에 적혀 있는 그 효능, SPF 효능,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 또 PA 효능,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피부 면적당 1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바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권장량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뿐이 못 바르세요. 그래서 1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되는데 반 바르면 1mg을 바르게 되면 2분의 1을 발라서 효과가 반으로 감소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돼서 4분의 1로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1 제곱센티미터당 2mg 안 바르고 그거의 3분의 1만 바르는 경우에는 효과가 9분의 1로 감소돼서 SPF가 2분의 1로 감소되면 50짜리라도 25, 4분의 1로 감소되니까 2분의 1을 바르면 4분의 1로 감소되면 12.5, SPF 12.5를 바르는 게 되고요. 권장량이 3분의 1을 바르면 효과는 9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에 50을 9로 나누면 약 5.5, SPF 5.5 정도의 거의 효과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교수님, 저울이 없는데 어떻게 매번 그 양을 재고 바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우리 한국 사람의 남자의 얼굴 면적이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몇십 명의 얼굴 면적을 재보니까 평균 5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제 얼굴도 한 500제곱센티미터쯤 돼요. 그러면 500제곱센티미터 곱하기 1제곱센티미터는 2mg을 발라야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1000mg을 저는 한 번 바를 때 발라야 되잖아요. 이 손 한 마디를 꽉 차서 바르면 0.5g쯤 됩니다. 두 마디를 꽉 차서 바르면 1g, 1000mg쯤 돼요. 그래서 저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치약 짜듯이 두 마디를 꽉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게 되고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얼굴 면적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몇십 명의 우리나라 여성의 얼굴을 재보니까 남자보다는 좀 작아가지고 400제곱센티미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400 곱하기 2 해서 800mg을 발라야 되죠. 그래서 여성은 손마디도 좀 작기 때문에 여성의 손마디를 꽉 짜서 두 마디 바르면 한 800mg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짜서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사시면 50g이에요, 한 튜브가. 그러니까 요 한 튜브를 사셔서 50번 바르면 남자의 경우 이걸 다 바르실 정도로 양을 많이 발라야 자외선 차단제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다.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바르도록 식약처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인제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는 그 유기자차 성분이 2시간 동안 열심히 자외선을 흡수하고 나면은 그 화학적 구조가 좀 바뀌게 되고 더 이상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점 감소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밖에 나가서 2시간 동안 햇빛을 본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2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덧발라 줘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게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밖으로 나가면 땀도 흘리죠. 또 피지 분비에 의해서 닦여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수건으로 땀도 닦고 물에 의해서 닦여지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닦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바르라 이렇게 식약처에서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흐린 날에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려고 보니까 인제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하면 '오늘은 자외선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외선이 양이 좀 적어지는 건 맞지만 자외선은 특히 자외선 A는 먹구름도 뚫고 우리 피부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낮 시간에는 날씨가 흐리든 먹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미리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바르는 즉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로 외출해도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기억이 별로 없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외선 차단제가 강조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거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와 청소년도 꼭 바르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외선을 발라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노화의 주범이고,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고, 피부암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억력과 머리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나쁘게 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생기는 확률이 평생 보는 자외선의 총량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보면 볼수록 자외선을 받는 총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을 많이 본 사람들은 40년이 되면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부가 굉장히 늙어 보이고 머리도 많이 나빠집니다. 그렇지만 총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을 많이 안 보고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40세 때까지 봤던 그 총량하고, 그렇지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사람은 70에 돼서야 비로소 40대에 그 자외선 차단을 안 한 사람이 40대 본 그 자외선의 총량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외선 총량이 굉장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외선을 언제 제일 많이 볼까? 평생 동안 자외선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거를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평생 보는 자외선의 60%를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살까지 90살까지 평생 받는 자외선의 총량의 60%를 18세 이하의 청소년기에 이미 다 받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어린이와 청소년기 때는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도 많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줘야 되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잘 안 바르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자녀분들한테 잘 바르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고 관리도 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유의사항입니다. 바르는 양이 중요하고, 바르는 횟수, 하루에 2시간마다 더 바르는 게 중요하고, 흐려도 바르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를 미리 바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렸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결론입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항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 피부암을 예방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피부에서 많이 만들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나빠지듯이 자외선 많이 받으면 머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잘 오타가 있군요. 자외선 차단제는 뇌 보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뇌 보호제입니다. 잘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